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니체. 아침에 발음이 좀 안 나오네요. 아무튼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니체께서도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러나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공교롭게 이 출발선상의 이 노란색이 제가 오늘 또 방송하는데 아침에 제 옷과 색깔이 일치해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좋은 오늘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기쁨에 오늘 멘트를 날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지난번에 이제 2023년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 관련해 가지고 빠쇼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2022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2022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패스를 하고 2023년 시장의 주요 변수와 그리고 2023년 부동산 시장,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에 대한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방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제 유튜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이제 거의 6,700명 정도가 지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7,000명 이벤트는 계획대로 10일날 아침에 제가 방송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시경제를 먼저 살펴드리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장기 시장 금리가 증가해서 전 접점 대비 3%포인트가 지금 상승 중에 있고 과거 대비 금리의 절대적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승폭이 크고 공급자 금융 불안 영향으로 집단 대출 상승폭이 크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를 보시면 국내외 장기 시장 금리 추이라든지 주요 대출 상품 금리 추이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자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 선택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연세 대비,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연세 대비 전세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월세 가격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저는 지금 보니까 연세, 월세 아닌가 했는데 연세 대비 매매 가격 및 전세 비율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지금 5.8%, 수도권 5.5%로 지금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안정된 상태로 유지 중이나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 업종별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한 취약차주를 산정해 봤는데 그 결과 저축은행의 PF 취약차주 비율이 가장 높아서 이 부분은 주시가 필요하다.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라든지 업종별 PF 취약차주 규모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자료를 갖다 그대로 링크를 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 감사스마일 TV랑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이름 감사스마일 TV랑 일치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방송이랑 목소리랑 똑같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022년에 예상금리는 1.25에서 1.5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3% 수준으로 지금 또 예상치 못한 고금리,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이것보다 지금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물가 상승률 역시 10월 달에 5.7% 수준으로 지금 상승되어 있고요. 미 금융시장 예상치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미국 중간선거가 지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 예상 경제 상황이라든지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3년 전망에 대해서는 예측과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각자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예상 소비자 심리지수와 아파트 가격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2022년 10월 CSI 조사 결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정말 앞으로 정말 급감했다라는 거죠. 기존 연구 결과 대체로 이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그 주택 가격이랑 그다음에 금리랑은 그렇게까지 연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급격한 또 금리 때문에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있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지연 물량이 서서히 커지는 중이고요. 분양 지연이 특수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나 PF 등 고려하면 연말까지 누적 물량이 해소 가능한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업계 종사자 면담 결과 PF 금리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이 20%대, 그 다음에 본 PF는 14%대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PF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PF 대출 자체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시행사라든지 또 건설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지금 PF 대출이 중단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으로 지금 다 미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는 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건설 기업의 경우 건설용 원자재 및 중간재 물가 상승폭이 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정상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원자재 이외에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도 상당히 지금 증가했고 부담이 지금 상당히 크다. 건설 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지금 끼치는 거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신금리 대비 수익률이 저하되는 수요자 유인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가를 급매를 갖다 많이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출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 거래량이 줄고 단위 거래액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가격 및 경제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영국 역시 런던 인근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 있다. 미국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3분기 2.6% 반등했지만 시장을 지켜봐야 되고 유럽은 지금 전쟁 여파로 정말 심리가 정말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으로 이제 영향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15년에서 16년 높았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지난 정부 LTV라든지 DSR 규제 등으로 유지됐으나 2021년 들어서 재증가를 했고 가격 수준 높은 탓인 듯 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시행된 DSR 3단계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전 대비 60% 수준으로 감소했고 LTV를 완화했지만 저는 정말 이 DSR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DSR 3단계 시행 효과가 지금 상당히 지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가계대출액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유지만 하고 있지만 이 DSR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TV 및 집단대출 완화 등의 대출인이 발생했지만 가격 하락기에는 대출 수요자들이 대출을 줄이는 행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우려는 당분간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간 내 증가한 전체 대출액 중 하락 전환 시점 이후에 증가 비율이 27.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5대 광역시라든지 매매 거래가 드물어서 거래 활성도 지수는 거의 0에 수렴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 방향이 상이하지만 9월, 그러니까 지난달 2022년 9월 달에 조정지역 해제 전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아마 이번 달에 지금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이 지금 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만약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심리를 갖다가 영향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는 데는 좀 아무래도 지금 얼어붙은 심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해제 전후에 거래 활성도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지금 조정지역 해제 후에 심리지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그렇다고 하면 주택시장 전망을 갖다가 살펴드리면 공급 전망과 가격 전망을 갖다가 보는데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세가 올해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2023년에는 0.5%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 전국 매매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기 때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하반기 때는 좀 올라갈 것이라 고 보이면서 하반기 회복하겠지만 올해보다 더 하락폭이 더 커진 2.5% 정도가 하락의 지금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 전망을 보시면 2022년 인허가는 2021년보다 16% 감소한 46만 호.
그리고 2023년에는 이보다 7% 더 감소한 43만 호 수준으로 예상되고 분양 물량 역시 올해 30만 호, 내년에 25만 호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예상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지금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6년 수준에 지금 공급이 될 것 같고,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공공과 민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인허가도 아마 내년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분양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비용 상승으로 낮은 분양가를 유지가 어렵고, 또 미분양이 또 쌓이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분양을 갖다 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하고요. 올해까지 우위 사업장에 대한 분양은 좀 서두를 듯 하면서 공급자 금융 조달 어려움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진행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격 전망인데, 매매 가격은 지방에서 어려움을 확대되며 연간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3년에는 이보다 확대된 2.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는 3분기 유사한 수준이 0.8% 하락을 하고, 2022년에 연간에 1.6% 좀 하락했는데, 지역별로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0월 28일 날 발표된 규제 완화책으로 해서 1주택자를 잠재 수요로 포섭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확대하지 않는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11월 달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정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갖다가 발표한다면 하락폭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은 또 산존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라든지 가격 수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 심리가 부진한 만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1주택자의 이동 역시 시장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에는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적겠지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 위축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2023년 주택 지상 전망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2022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특징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넘어가고 패스를 했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023년 시장의 주요 변수, 뭐 거시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과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망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2년에는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거의 3%, 그러니까 한꺼번에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거의 한 2% 이상의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장에서 심리가 얼어붙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동산 규제와 그 다음에 거시경제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그 시장에 지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2022년 부동산 시장은 거래도 되지도 않고 이사도 못 가고 내 집도 안 팔리고, 또 사는 사람들은 또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싼 그런 공공분양이라든지 청약을 갖다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집값이 더 많이 떨어져야지 뭐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제 경험상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도 집을 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그러니까 빠르면 뭐 11월, 12월에도 지금 이렇게 뭐 정책을 갖다가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규제 완화를 갖다가 급격하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을 갖다 어느 정도 지켜보고 11월 달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지역, 대상지역을 해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시장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내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더 이제 규제를 갖다 완화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뭐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이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빨리 조정된다라고 하면 내년 전반기, 만약에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주택시장과 부동시장을 갖다가 신이 아닌 이상 확실하게 뭐 꿰뚫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주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그런 부동산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50% 예를 들어서 40% 반토막이 날 때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손을 놓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 계속해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제 공급이 없어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지금 가격이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거는 정말 급한 사람들의 물건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매수자들이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도 대출이라든지 금리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 못한다. 무주택자분들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고,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하는데 내 집이 안 팔려서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주택자분들은 취득세와 종부세 때문에 지금 또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내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시경제 변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 2023년에 주택과 부동산 경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 11월에 내년 주택 시장을 갖다 전망한다는 것도 좀 빠른 것 같고, 저도 이제 2022년 12월 달쯤에 내년 시장이라든지 또 고양시, 특히 삼성벨트라든지 덕양구, 고양시의 그런 부동산 시장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야기했던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2023년 건설 경기도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사점 여기 1, 적극적인 건설 금융시장 안정화가 노력이 필요하고, 전략적 재정 운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규제 완화라든지 후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한 또 한 번 내려가 있는 그런 부동산 주택 그런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기에는 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아무튼 11월 달에 주정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주택 가격에 대해서 또 전세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꼭 예상대로 꼭 되지는 않더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예상 계획대로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스마일도 항상 제가 예상을 했지만 또 틀릴 때가 상당히 또 많이 있고, 또 예상이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고, 아침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좋은 오늘 11월 8일 화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